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패생꾼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를 잠깐 이야기 드릴까 해서 제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가장 유일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직업 혹은 직업군이라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한 번씩은 전부 다 주식 투자를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잘된 케이스는 손해를 좀 보고 주식을 접은 사람들이고요. 잘 못된 케이스는 대부분 신용불량자의 집안을 거들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는 가상화폐를 매매하고 계시겠지만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요 성공하신 분은 아마 저희 카페는 없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25살짜리 대학생이 300억 정도를 벌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도 60억을 벌었다 이렇게 말하는 동영상을 제가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은 그 청년이 300억을 벌었다는 것이고 잔고가 300억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꼼꼼히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따져봤습니다. 제가 2014년경에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4년경에 비트코인이 80만원대였습니다. 80만원대. 그리고 2016년도부터 좀 많은 상승을 했고 그 다음 18년도 뭐 이렇게 상승을 했는 걸로 제가 차트를 보고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80만원을 할 때 거래량이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가 거래되고 많이 되면은 30개 거래가 됐는데 그 당시에 한 1000개 정도를 잡을 수 있으면요 2600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약 300억이 됩니다. 대략 한 1000개 정도 8천만원이겠지 그죠? 8천만원을 투자했었으면은 대략 300억 8천만원 100만원에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예를 들면요 26배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면 300억이 되려 그러면 그 친구가 100억을 투자해 10억을 투자해야 됩니다. 대략 15억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100만원 정도에 15억을 투자해야 2600만원 정도에 300억이 됩니다. 그럼 그 친구는 그것보다도 더 이전에 매수를 했다는 결론인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소한 자산이 1억 가까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그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을 약 1억 정도를 투자를 해놨고 학교를 다녔다는 얘기고 그러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그 1억이 300억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그 나이에 그럼 그 친구가 2014년도 이전이면은 18, 19이겠네 그죠? 그 이전이면은 15살 정도 되겠지요. 2000년경에 비트코인이 시작되었으니까 약 8년 전이면 15, 16살 때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다는 얘기고 그것도 몇 천만 원씩을 그죠? 그렇게 해야만 그게 30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친구가 약 한 2, 3년 전에 22살 때 100만원 할 때 15억을 사놔야지 300억이 되는 거거든요. 15억을 사놔야지.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그 친구가 22살 때 15억이 있어가지고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300억을 벌었던가 아니면
17살 때 몇천만 원을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걸 들고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고 팔고 했었으면 수익이 더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산술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약 80만원에서 2600만원 갈 동안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어요. 계속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잠깐 조정은 했지만 계속 올라만 갔습니다. 계속 올라만 갔기 때문에 뭐 반토막이 나고 따블이 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조정 좀 하다가 올라오고 조정 좀 하고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아무리 단타를 치더라도 1억이 300억 될 수는 없어요. 1억이 300억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친구가 벌었던 건 뭐냐? 그 친구가 벌었으니까 벌은 거 맞겠죠. 그 친구가 벌었는 것을 벌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친구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벌었냐 이거죠. 정말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었을까요?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는 10만원대 잡아서 10만원대 1억 5천을 잡아야 되겠죠. 10만원대. 그러면 10만원대가 언제 있었으면 비트코인이 2014년도에 제가 보니까 80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쯤에 10만원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 친구 나이가 20살도 안 된 나이였죠. 20살도 안 된 나이에 1억 5천만원을 매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죠? 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아마 돈 벌었는 것은 번 거지만은 분명히 비트코인에서 돈 번 건 아니고 뭐 다른 게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고요. 오늘 우연히 저 카페를 둘러보다가 다른 카페를 제가 한번 살짝 들어가 봤는데 2억 정도 번 사람 한 달에 2억 2천만원 손해보고 3천만원 손해보고 또 다음 달에 4천억 수익 400억 수익 받다가 400억이 아니고 4천만원 수익 받다가 그 다음 달에는 2억 2천만원 수익 받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2억 정도를 벌었다면서 이렇게 카페를 제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도 살짝 한번 읽어보니까 정말 어려웠다, 신용불량자였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카페를 운영하는 그 운영자를 봤습니다. 보니까 회원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회원수 상당히 많고 또 유료 회원도 같이 모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저 친구가 1300만원 정도 가지고 80억을 벌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어요. 80억 가지고 80억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아직 집을 옮기려면 30억이 더 필요하다, 30억을 더 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용불량에다가 1300만원 가지고 80억을 벌었는데 거기다 30억을 더 벌겠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죠. 아마 나이가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철없는 나이거나 아니면 거짓말이겠죠. 남이 하던 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전무하다고 보면 전무 없습니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는 게 1%가 안 돼요. 성공은 둘째치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1%밖에 안 돼요. 그 1% 안에 들어서 거기다가 엄청난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그 1% 안에서도 굉장히 상위권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 메이저 수준이에요. 메이저 수준. 본인이 거의 주가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주가를 이끌어야 됩니다. 본인이 주가를 직접 이끌어야지만 1300만원 가지고 80억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1300만원이 80억이 되는 과정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운 좋게 한 번에 될 수 있는 건 옵션밖에 없지요. 옵션은 가능합니다. 예, 옵션은 80억까지는 아니라도 한 1, 20억까지는
1300만 원으로 며칠 만에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현물 투자를 해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수치가 10번을 매매해서 한 번 정도는 손실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10번을 해가지고 10번 다 먹고 1000번을 매매해서 1000번을 다 먹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그거는 사람 영역이 아니죠. 작년에 시장이 정말 좋았지만 그렇다고 1300만 원을 80억 벌 수 있는 장은 아니었거든요. 기껏해야지 뭐 2, 3억 정도 벌 수 있는 장이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참 가슴이 아프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그 사람은 성공했을지 모릅니다. 그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뭐 우여곡절 끝에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1% 안에 드는 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었고 운도 좋았고 또 자기의 기술도 좋았기 때문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25살짜리 비트코인 하는 학생도 300억을 버는 마당인데 뭐 그 정도 못 벌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한정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확률이 낙타가 바늘을 지나가는 확률보다 더 낮아요. 살아남는 것도 힘든데 돈 버는 것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금 의아해한 거지, 그죠? 저는요 원금 5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3, 400씩 법니다. 많이 벌면 500도 벌고 1000만 원도 벌지만 요즘은 욕심을 좀 버리고 해가지고 3, 400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법니다. 근데 이것이 2011년도에도 제가 이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때도 그 계좌가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제가 얼마 전에 발견을 했는데 예전에 운영하던 카페에서 그 2011년도 12년도 일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지나간 일지는 사실 잘 모르는데 신경도 안 쓰고 보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매일 수익 내고 어쩌다 한 번씩 손실이 나긴 한데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수익을 내서 그 금액이 뭐 몇천만 원 되는 게 아니고 그냥 3, 400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거.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2000년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매매를 하면서 항상 그렇게 해왔어요. 예전에 2010년경에 제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현물을 2008년도 전이겠네요. 2008년도 전에 제가 현물을 하면서 저희 회원수가 3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현물을 할 때요. 제가 현물을 할 때였습니다. 3000명 정도 됐는데 그래서 종목도 설명해주고 이것저것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이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3000명 정도의 회원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2010년경에 제가 ELW를 전환하면서 만들었던 또 팍스넷의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도 회원수가 한 50명 70명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딱 2명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매매한 사람들. 다행스럽게 그 2명은 예전에 2010년경에 카페에서 열심히 배웠고 제 마인드를 완벽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도 저보다 수익도 많이 납니다. 1000만원,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버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6, 700 버는 사람도 있고 저보다 많이 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하게 번다는 거예요. 매달. 한 분은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60이 넘으셨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57세였는데 지금 벌써 8년이 지났으니까 한 65세 정도 됐겠네요. 65세신데 한 달에 한 700 정도 버시더라고요. 한 번씩 저한테 이렇게 카톡으로 본인 계좌를 보여주는데 보면은 40만원, 70만원, 뭐 4만원,
이렇게 벌면서 꾸준하게 벌면 한 달에 한 600, 700 정도 벌더라고 보니까요. 또 한 분도 얼마 전에 계좌를 보이셨는데 뭐 한 천 몇백만 원 월로 해가지고 버시는 거 잠깐 보여주시더라고. 그분도 나이가 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현재 제 주변에는 두 분이 살아 계시는데 나이가 연세가 다 60세가 넘으신 분들이에요. 머리도 많이 굳으시고 젊은 사람들처럼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만났을 때는 손도 느리고 머리도 느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하다 보니까 손도 빨라지고 무엇보다도 마인드가 됐습니다. 마인드가. 주식시장에서 대박은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1000만원 가지고 1억을 벌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대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좀 벌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람마다 틀리겠지, 그죠? 100억을 가지고 10억을 번 사람 보고요. 10억 벌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박입니까? 아니면 그냥 버는 겁니까? 두 번째는 1000만원 가지고 1억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박일까 아닐까요? 여러분이 1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주식을 할 일도 없겠지만 10억을 버는 것은 간단합니다. 10% 먹으면 됩니다. 뭘 해도 10%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쉽습니다. 근데 1000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을 버는 것은 900% 수익이 나야 됩니다. 900%가. 엄청난 실력이죠. 운도 따라줘야 되고요. 실력도 따라줘야 됩니다. 근데 일회성으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벌 수도 있어요. 사람이 기회가 없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연속해서 1000만원이 2000만원 되고 2000만원이 4000만원 되고 4000만원 8000만원 되고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한 번에 다 깡통 차는 거예요. 한 번에. 깡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깡통 차는 방법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질질질 흘러내리면서 계좌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야금야금 뭐 속옷 젖듯이 이렇게 소나기 맞듯이 이렇게 두기 맞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포기해 버립니다. 아, 나랑 주식 안 맞았구나. 아, 이건 아니구나. 아주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주식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잘 버는데 한 번씩 날리는 거예요. 잘 벌다가 한 번에 다 날려버리고, 잘 벌다가 한 번에 깡통 차버리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나는 정말 10번 중에 9번을 먹는데 정말 운이 없어가지고 한 번만에 깡통 찾는 거야. 아, 나 그것만 피하면은 돈 벌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전자는요, 그냥 포기해요. 그냥 아, 돈 좀 날렸으니까 포기하자. 이 사람들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후자는요, 나중에 빤스까지 팔아가지고요, 주식시장에 갖다 붙다가 결국 신용불량자 되고 인생 막장 되고 정말 밑바닥에 최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10명 중에 8명은 최 밑바닥 떨어지고요.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겨우 그냥 보통 사람 정도 수준으로 고생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올라올 수 있고요. 한 명 정도는 재기가 가능해요. 근데 재기가 하더라도 그때 돼서 정신 차립니다. 저처럼 아, 하루에 10만원 20만원만 벌자. 아유 뭐 1000만원 아유 욕심 필요 없다. 10만원 20만원만 벌면 된다. 한 달에 200만원만 벌자. 이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간 사람들은요, 한번 깡통을 차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확률도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깡통을 안 차고 살았던 이유가 깡통을 찰 수 있었어요. 차려고 마음먹으면 찰 수 있었습니다. 왜 안 찾느냐? 습관 때문에, 습관 때문에. 깡통도 습관입니다. 깡통도 습관이에요. 주식 처음 시작할 때는 3천만원 5천만원 가지고 시작할 거 아닙니까? 대출 받든지 자기가 모았던 돈을 가지고 오든지. 그렇게 3천만원 5천만원가 시작해가지고 야금야금 날아가다 보면은 1000만원 되고 500만원 되겠죠.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또 3천만원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몇 번 갖다 붙다 보면은 어느새 신용불량자 돼 있고 집도 담보 잡혀 있고 마누라하고 이혼도 당하고 자식하고도 뿌리 흩어지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잘리게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다시 열심히 노가다를 해서 1,000만원 벌어서 다시 왔습니다. 그럼 자기는 생각하겠죠. 나는 다 필요 없고 이 돈 가지고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1억만 벌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 10만원 20만원 잘 벌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또 1,000만원 날아가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돈 잃기 쉽거든요. 돈 잃는 사람 특징이 뭐냐 그러면 미수를 씁니다. 미수. 현물 투자에서는 미수를 씁니다. 미수로 하면은 1,000만원 가지고 5천만원 잡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하한가 맞아버리면요. 하한가 맞아버리면 원금 날아가 버려요. 그냥 1,000만원 날아가 버립니다. 그냥. 벌 때는 야금야금 3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벌다가 한번 재수 없어가지고 하한가 맞아보면은 바로 그냥 계좌가 날아가 버려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5천만원에 30%면 1,500만원 손해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원금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벌었는 거 조금 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계속 무한 반복을 합니다. 일반 사람의 패턴이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패턴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얘기했다시피 겨우 살아나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하루에 10만원만 벌자, 하루에 만원이라도 벌자, 이 마인드로 살아와가지고 인생 밑바닥에서요 바득바득 기면서 겨우 밥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 보고 살아남았다 하긴 좀 힘들지만은 잘 돼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돼봐야. 하루에 지금 제가 매일 일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카페에서도 어떤 사람도 어떤 투자가도 자기 일지를 매일 공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월별 일지 같은 거만 공개하겠죠. 월별 일지로 봐서 수익이면 와 대단하다, 손실이면 아쉽네, 다음 달에 수익이면 대단하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함정이거든요.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매매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났느냐 이거죠. 꾸준하게 매일 적든 말든 크든 말든 꾸준하게 수익을 내서 월이 수익이 났는 건지, 아니면 한 달에서 15일 동안 손해를 보다가 미친 척하고 한번 질러가지고 수익으로 바뀌어서 수익이 난 건지, 여러분들은 그 내용을 몰라요. 단지 결과만 보고 여러분들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벌면 버는 것이다. 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자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죠. 자금이 몇십억 있는 사람들이 돈 1억 가지고 투자했다가 손해가 나면 물타기 하고 물타기 해서 플러스로 돌리는 거, 그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만약에 이번 장처럼 폭락해 버리면은 그 1억으로 재미삼아서 시작했다가 자기 전재산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뭐 옵션이나 선물을 했다면요. 뭐 현물했다 하면 그렇게 손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바늘구멍 같은요, 정말 바늘구멍보다 더 작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돈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돈을 소중히 여기면 10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잠이 옵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숨 쉴 자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하다가 손해를 보면요, 그날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어요. 밥 먹을 자격도 없어요. 아니 돈 날리고 밥을 먹으면은 그거는 바보잖아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한 달에 2천만원 날리고 3천만원 날렸다 그 다음달에 2억 벌었다. 이미요 2달 동안 속은 다 썩었습니다. 벌써 그 손해보는 기간에 이미 속은 다 썩었어요. 지금요 3개월 뒤에 뭐 2억을 벌었다 치더라도 이미 2달간은요 몸이고 마음이고 전부 다 썩어 빠졌습니다. 그렇게 살면요 1년 못 살아요. 사람이. 우리 몸의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일정하게 받아야지 30년 후에 암이 걸리는데 갑작스럽게 심하게 몇 달 받아버리면요, 몇 달 못 살고 죽어버려 사람이요. 암 걸려버려요. 그래서 주식 전문가들 중에서 특히 매매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암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살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지만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도 몇 분 계셨고요. 근데 그렇게 몇 천만 원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재산이 몇백억 되는 사람 같으면은 몇 천만 원쯤이야 껌값이겠죠. 그래서 어차피 투자금이 크다 보면은 20억 투자하다 보면은요,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날리는 건 예사지, 그죠? 1% 2%면 2천만 원 날아가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수익을 나고 버는 사람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질 않잖아요. 우리는 겨우 많아봐야지 5천만 원 1억이고 적다면 1, 2천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번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1억 가지고 1,000만 원씩 10번 못하게 해버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반등을 못 해주면 여러분들 박살나버리는 게 계좌가요. 근데 그런 경우가 1년에 몇 번 있습니다. 그 경우에서 내가 안 걸리면 다행인데, 내가 만약에 걸려버리면은 나는 깡통되는 거예요. 그 한 번에. 주변에 그렇게 해서 깡통 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숫자로 살리면요,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냥 겨우 살려져서 본전했는 사람도 꽤 있지만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그 한 번에 깡통을 쳐버리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 또는 실패했던 사람들 이렇게 제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실패 확률이 99.9%거든요. 1000명 중에서 한 명 빼고 다 죽어요. 그냥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상황을. 제 매매가 여러분들 보기에는 얘는 한 달에 뭐 잘 벌면 한 500 벌고 못 벌면 한 3, 400 버는구나 이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금이 500만 원입니다.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500만 원까지 하는 게 아닙니다. 500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하는 거예요. 500만 원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내일 당장 손해 본다고 해서 제 인생에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돈을 투자해서 한 달에 3, 400을 버는 것하고 내 전재산, 나아가 내 신용까지도 다 포함한 전재산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은 뭐 아니면 도죠. 뭐 아니면 도. 근데 그 뭐 아니면 도라 그러는데요, 뭐 뭐든 도든 간에 뭐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최악입니다. 왜? 도가 될 가능성이 99.9%니까요. 뭐가 나와야지 이기는데 뜬금없이 도가 나와버리니까요. 여러분들 현혹되지 마세요. 주식도에서 남이 얼마 벌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 지나가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대신에 살아남는 방법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살아남아야 그 뒤도 볼 수 있거든요. 살아남아야지 그 뒤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남들이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매매를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도 운이에요. 운이 연속해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 운이 여러분들한테도 올라 그러면 그 사람은 고통을 받고 고통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고통 받을 필요 없잖아요. 일단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성공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카페 종류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제가 이 네이버 카페를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한 달 좀 안 됐거든요. 아직까지 한 달이 안 됐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런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회원 수도 상당하고요.
저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 돈을 벌겠냐 이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근데 주식시장은요, 장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벌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뭘 잡아도 올라가니까 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하락장으로 접어들었죠. 이게 하락일지 횡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은요, 상승장만 제외하고 하락장이나 횡보장이 나오면 패턴대로 가지 않습니다. 패턴대로 안 가요. 그 전까지는 엘리어트 파동이든 무슨 파동이든 이 자기 방향대로 가는데, 시장이 하락장이나 횡보장이 나와버리면요, 파동이 소용이 없어 버립니다. 기법이라는 게 소용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공개되어 있는 기법들, 추세선 다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상승장에서 매매하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면요, 하락장 횡보장이 오면 다 날려버립니다. 며칠 새. 사실 상승장만큼 돈을 벌기 어려운 게 없어요. 사놓으면 올라가는데 왜 어렵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 솔직히요. 우리가 지나고 봐서야 지금 종합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는 거지. 중간중간에 저항을 받고 악재가 나오고 막 이런 과정에서 주가가 또 폭락도 하고 막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올라왔는 거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올랐기 때문에 뭐 자기 돈 아니라 생각하고 던져놓는 분들, 그런 분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분들만. 근데 그런 분들은요, 지금도 잡고 있어요. 안타까운 건데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거나 어딘가에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겠죠. 뭐 이제는 물려 있다가 뭐 기다리니까 올라가더라 이거죠. 예, 그 말도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10년 기다리면 올라갑니다. 그 돈이 10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물린 상태에서 보유를 할 자신이 있으면, 또는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까지도 보유할 자신이 있으면 언젠가는 본전이 옵니다. 언젠가는. 근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20% 30% 정도까지는 참을만 하거든요 손실이. 근데 50%딱 넘어가면요, 심리적으로 못 버팁니다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10년 후에는 2배 올라간다는 거 알지만 여러분들 심리상으로 못 버팁니다. 야, 지금 팔고 더 싸게 잡아가지고 보유를 하자, 이런 또 이상한 심리도 있고. 결국에는 50% 손실 나면 다 던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요. 공포 구간이 나오면 다 던지게 돼 있습니다. 공포 구간이 나오면 모든 사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가 저점이고요, 그때부터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올라가니까 또 못 잡고 비실비실대다가 또 좀 올랐을 때 잡았다 또 물리는 거라. 그 결국 벌었던 돈 다 날려버려요. 상승장에서 벌었던 사람은 실제로는 들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대로 보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하락장이 오는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불화할 필요 없습니다. 상승장에서 수익 나는 것만큼 하락장에서 다 뱉어낼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락장이나 횡보장에서 돈을 번 사람은 상승장에서 벌기 되게 힘들어져요. 왜? 자꾸 의심을 하니까. 여기서 내려올 거야. 이까지 내려오면 사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보유를 크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잘 없냐 이거죠. 왜 전부 단타로만 얘기하느냐. 장기 투자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 나는 장기 투자하고 싶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를 줄 알면은 내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 나 혼자만 사지,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종목이면 확실하게 오를 것 같으면 내가 사지. 사채를 끌어서라도 사죠. 근데 왜 그걸 얘기를 해줘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물어보니까 아는 대로 대답하는데 그게 맞는 게 아니잖아요.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그 말 믿고 매수를 합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죠? 자기 돈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남의 말 듣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제일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카페도 보면 아시겠지만 시황을 비록 올려놓지만은 비트코인도 그렇고 옵션도 그렇고 시황을 매일 올려드리긴 하지만 언제 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이 자리는 사야 된다 싶을 때는 사라고 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670만원인가 뭐 얼마 이제 사라고 했었죠. 680만원인가. 근데 650만원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어디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는 680만원 넣으면 싸다고 봤거든요. 싸다고 봤기 때문에 사라고 했는 거고, 그 뒤로는 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왜? 살 자리가 없으니까요. 자꾸 의심하게 만드니까. 근데 이 의심병이요, 살아남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의심병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란 얘기예요. 살아남아야지 성공을 하든지 뭐 실패를 하든지 기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무작정 잡아가지고 손해가 났는데 계속 떨어진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나는 가즈 합니까? 가즈 존버 할 거다. 존버 하겠죠 당연히. 손해가 크니까. 근데 결국에는 670만 다 던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1500, 1700, 2000, 2500에 사본 사람들이 결국에는 670에 다 던져요. 그렇게 가자 캐놔놨고 존버한다 캐놔놨고 손절 안 하니까 올라가잖아 지금요. 올라가니까 못 잡고 있는 거고, 지금 잡으려고 하니 늦은 것 같고, 안 잡으려고 하니 계속 올라가고. 미치죠 사람, 그죠? 그러니까 안 물려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안 물려 있으면은, 안 물려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얼마큼 가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익이면 보유하면 되는 거고 손실이면 팔면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들고 있어 봤는데 손실이다. 그럼 팔아야지. 그러면 현물이든 뭐든 간에, 장기 투자고 뭐든 간에 손실이 나는데 왜 들고 있어요? 손실이 나면 팔아야지. 예. 뭐 1년 지나면 괜찮을 거다. 1년 지나 괜찮든 말든 간에 손실 나 있으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은 10번 매매 잘해서 한 번만에 다 강도 차는 겁니다. 메이저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냥 주식에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가랑비에 소 쫓듯이 계좌가 질질질 흘러내립니다. 원금이 점점 줄어들었죠. 조금씩.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해버리는데, 주식을 잘한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래요. 100번 매매 잘하고요, 한 번만에 깡통 차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구조가. 메이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늘 아침에 한번 보세요. 옵션 가격 한번 볼까요? 아침에 이 100% 상승을 해서 80원에 시작했던 게 1시간 만에 순간 쉬고 떨어져가 35원이 와버렸어. 35원이. 계좌가 60% 마이너스 나버렸어. 이 좋은 시장에서. 근데 이게요, 프리를 한번 빼기 시작하면은 30원 오면요, 막상 오면은 이 깡통찬 것처럼 보여요. 내일 당장 0원 될 것처럼 보여요. 손절해버리잖아. 손절해버린다고. 손절하고 나니까 다시 50원 가버리는 게라. 60원까지 가버리는 게. 또 이것도 들어가는 것 같이 잡았더니만 또 30원 와버렸어. 종가에. 야간에서 더 떨어져 있고요. 아무리 매매 잘해도 시장을 100% 확실하게 매일매일 자기가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가 위험한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가능합니다. 시장이 좋다는 의미가 뭡니까? 정배열 상태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계속 바닥을 다지면서 이평선이 내려와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그리고 나서 탁 튀어나갈 때, 위로 탁 튀어나갈 때, 그때 따라잡으면요, 이 정배열 상태로 들어가면서, 쉽게 하면 정배열이라는 얘기하면 하면 다 수익이란 얘기예요. 어제 잡은 놈도 수익이고, 일주일 전 잡은 놈도 수익이고, 한 달 전 잡은 놈도 수익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겠죠. 왜? 수익이 나고 있으니까 좀 더 가져가려고 한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없으니까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역별은요, 위에 계속 매물이 있습니다. 매물이 물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올라오면은 물린 사람들이 팔아버려요. 조금만 올라오면 팔아버리니까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역별에서는 그렇게 쉽게 못 갑니다. 지금 역별 직전이지, 그죠? 역별 직전입니다. 지금 뭐 3일선, 5일선, 10일선까지는 다 꺾여버렸어요. 20일선 아래로. 좀 있으면 60일선까지 꺾일 거고요. 그래 되면은 역별 나오기 때문에 잘해봐야 행보고, 한동안은 이제 계속 지루하게, 못하면 하락입니다. 못하면 계속 하락할 거예요. 추가로. 이런 자리에서 현물 장기 투자 뭐
파생 장기 투자 이렇게 외치는 것은 답이 아니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100번에 100번, 1000번에 1000번, 만번에 만번 시장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운 좋게 성공했는 사람들 빼고는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남는 게 성공하는 겁니다. 살아남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그것을 제가 얘기해 줄까 싶습니다. 앞으로는 살아남아야지 기회가 있으니까요. 많이 버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살 10번 20번 할 생각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한번 실패하면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근데 정말 지독한 사람들은 10번 넘어져도 일어서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할 가능성도 남들보다 많더라고요. 그래봤자 희박하지만, 아주 희박하지만. 근데 우리들은요, 전재산 한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 번까지는 참아도 두 번, 세 번 연속되면요, 정말 못 일어납니다. 그걸 일어나야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일어나더라도 솔직히 현실이 무섭거든요. 현실, 돈 한 푼 없는 현실 진짜 무섭거든요. 세상은요. 돈이 있을 때는 현실이 별로 무섭지가 않습니다. 병원을 가더라도 돈을 내면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돈이 없을 때 꼭 아파요. 돈이 없을 때 집에 쌀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많던 쌀이 돈이 없으면 떨어져요. 그 돈이 없을 때요, 먹고 싶은 게 많아져요. 돈 많을 때는 먹지 않았던 것들, 돈 없으면은 어찌나 먹고 싶은지 사람 미칩니다. 진짜. 자기 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자기만의 성공, 1000만원으로 1억을 만들든지 이런 자기만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하루아침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하면은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실패는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실패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한 번 했다면 두 번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을 만약 했다면 세 번을 하면 안 돼요. 실패는 힘들거든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많은 인내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의 젊음도 투자를 해야 되고, 인생도 투자해야 되고, 그래서 실패를 하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이 우선이고, 살아남아야 기회는 있는 법입니다. 오늘 문득 제가 그 사람들 이렇게 글이나든가 이런 것을 보다가 보니까 느낀 점이 있어서 한번 올렸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현실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요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마인드를 굳건히 하셔가지고 10원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안전하고 꾸준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